은퇴 후 아무도 당신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1. 이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는 시간. 요즘 주변을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들립니다. 퇴직하면 좀 쉬고 싶다. 이제는 남 눈치 안 보고 살고 싶다. 그래도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요. 생각보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은 뭘 하지? 라는 막막함이 밀려오죠. 회사에서 부장님, 팀장님으로 불리던 사람도 은퇴하고 나면 그저 동네 아저씨로 돌아갑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진짜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가족이, 회사가, 국가가 나를 챙겨줄 거라 막연히 생각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말이 더 실감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다. 그 시작을 잘하려면 준비된 은퇴가 되어야 합니다. 2. 은퇴의 세 가지 현실: 돈, 관계, 그리고 시간. 은퇴 후 삶이 힘든 이유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세 가지 문제. 경제적 공백, 사회적 단절, 그리고 시간의 공허함 때문이죠. 일돈이 사라지는 순간 자존감도 흔들린다. 예전에 직장 다니던 김모 씨 62는 퇴직금으로 노후를 꽤 여유롭게 보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생각보다 지출이 많았습니다. 자녀 결혼 지원, 부모님 병원비, 예상 못한 의료비. 5년 만에 퇴직금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80살까지 산다면 앞으로 20년을 더 버텨야 하는데. 그래서 시작한 게 편의점 아르바이트였죠. 이 나이에 이런 일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월급 받을 때마다 마음이 좀 놓여요. 그분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노후의 불안은 돈이 아니라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 생깁니다. 이 직장 밖에서는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 또 다른 문제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매일 수십 명과 대화하죠. 회의, 점심, 회식, 보고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있습니다. 박모 씨 59는 35년간 한 대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퇴직한 지 6개월이 지나니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같이 일할 때는 그렇게 자주 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나를 찾지 않더라고요. 외로움이 밀려오고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였나 하는 허무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동네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동호회, 탁구 모임에 나가면서 조금씩 활력을 찾았습니다. 사람이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걸 새삼 느꼈죠. 3시간이 많아도 의미가 없으면 지루하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문제입니다. 퇴직 전에는 시간이 늘 부족했는데 은퇴 후에는 시간이 너무 남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면 오히려 고통이 됩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고 스마트폰만 만지다 보면 하루가 끝나도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이모 C64는 퇴직 후 처음 1년 동안 여행만 다니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여행도 두세 번 다니고 나니 더 이상 설레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그러다 우연히 시작한 게 초등학생 수학 멘토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고맙습니다 할 때마다 마음이 채워져요. 그제야 진짜 내 시간을 쓸모있게 쓰는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3. 준비된 은퇴 어떻게 가능할까?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준비는 세 가지입니다. 은퇴 자산을 분산시켜라. 단순히 퇴직금과 국민연금만 바라보면 위험합니다. 요즘은 현금 흐름형 자산, 즉 매달 꾸준히 수입이 생기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작은 임대소득, 주식 배당, 온라인 강의나 콘텐츠 수입 등 돈이 들어오는 통로를 여러 개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 전 50대 초반부터라도 이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투자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거든요. 은퇴 10년 전부터 미리 연습하는 인생이 필요합니다. 일의 의미를 새롭게 찾아라. 은퇴했다고 해서 일을 완전히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평생 쌓은 전문성을 살려 강의나 자문 활동을 하거나 소규모 창업, 1인 사업의 재능 기반 프리랜서를 하거나 또는 시간제 일자리라도 사회와 연결되는 일을 찾는 게 좋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감을 유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 사람들을 지켜라. 은퇴 후에는 진짜 친구가 몇 명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관계를 관리해야 합니다. 직장 밖 사람들과 어울리고 취미나 봉사 모임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가족과의 관계도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퇴직 후 집에만 있으면 배우자와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서로의 생활 리듬을 존중하고 각자의 공간을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4. 은퇴 후 삶의 핵심은 자기 설계다. 결국 은퇴 이후의 삶은 자기 설계 인생입니다. 회사가 인생의 중심이던 시절에는 정해진 길을 걸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국가도 회사도 자식도 내 노후를 완벽히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남는 건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이건 두렵기도 하지만 다르게 보면 진짜 자유를 얻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하지만 그 자유를 누리려면 준비된 독립이 필요합니다. 돈의 독립, 관계의 독립, 시간의 독립.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비로소 은퇴 후 인생이 두 번째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당신의 인생.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그동안 남을 위해 살아왔던 시간을 접고 이제 진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5년, 10년이 지나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은퇴 후 아무도 당신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 말은 냉정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퇴직 전이라면 은퇴 이후의 나를 미리 그려보세요. 이미 은퇴했다면 오늘부터 작은 일 하나라도 시작해보세요. 봉사든 공부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습니다. 그 첫걸음이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을 새롭게 여는 문이 될 테니까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나로 살아가는 연습의 시작이다.